1912년 한국의 첫 예배를 시작한 한국장로교단이 105년 전 첫 총회를 기념해 한국 장로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 중심의 개혁과 연합, 선교와 통일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북한이 우려했던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는 각 나라별로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핵실험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교단의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 교단 내 주요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10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 등 초반부터 삐걱이는 모습입니다. 국내 현안은 물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때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군도 무력 시위를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제사회도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도발과 제재를 반복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서 끊어지고 몰아치는 한반도의 경랑을 잠잠케 할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전심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 사이에 한국의 첫 발을 내디딘 한국 장로교는 근대화에 앞장서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 왔습니다. 105년 전 열린 첫 총회를 기념해 한국 장로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1912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평양 여성경학원에서 열린 창립총회로 시작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초대 총회장에 언더우드 선교사, 부회장에 길선주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정확히 105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9월 1일 장로교 창립총회 장소였던 평양신학교의 정신을 잇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 기장 등 장로교단 소속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다시 하나님 앞에서를 주제로 진행된 제9회 장로교회 날에서 회원들은 성경 중심의 개혁과 장로교의 연합, 선교와 통일 조국을 위해 앞장설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로교 인물 중 근대화에 기여한 120명을 발굴해 엮은 인물 열전을 펴내고 국가역사편찬위원회에 헌정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는 자부심과 좋은 또 귀감이 될 것이고 우리 후진들에게는 인생 교과서 내지 신앙 교과서가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원리적인 것이었다면 칼뱅의 종교개혁은 실제적인 사회개혁이었다며 국가를 이끌고 민족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개혁주의의 전승을 따르는 교회로서 루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칼뱅으로 진보해야 합니다. 루터와 칼뱅의 개혁을 회상하면서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기를. 한 장총은 연합을 통한 교회 사역과 대사회 사역을 확대해가는 동시에 이번에 모인 헌금 등으로 라오스 빈곤 지역에 장로교회 날 기념교회를 건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남수단공화국의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 대표팀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국제 경기를 치렀습니다. 선수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 이들은 다름 아닌 한국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 공화국은 50여 년간 이어진 내전의 영향으로 여전히 극심한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조차 꾸지 못하던 남수단 유소년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한국인 임응세 선교사. 임 선교사는 대표팀 창단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한국 방문과 국제대회 참석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열린 세계 축구대회를 온 거기 때문에 또 축구도 이들이 세계 축구의 흐름도 저기들이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15세 어린이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방문을 위해 한국 크리스천 기업들과 선교 단체들이 오랜 기간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사단법인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등은 축구팀 전원에게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사단법인 스켈리도 블루재단도 숙식과 교통편 등 선수들의 일정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로 발전을 해서 유럽을 가든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치러진 2017 경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남수단 축구팀은 5차례의 경기 중 1승 4패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지만 오히려 선수들의 마음에는 더욱 큰 포부가 생겼습니다. I thank the Koreans for giving me a chance like this. Very thankful. It's my first time to play. I feel proud and I'm proud for my country and thanks the Koreans. 한국에서 12박 13일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남수단 유소년 축구팀은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일본 그리스도교 협의회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양국 참가자들은 역사인식과 노동인권,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등에 관해 각각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부천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된 캄보디아 어린이들은 약 3주간의 수술을 마치고 오는 2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내달 22일 연령 통합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유럽대학연구소 마틴 콜리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실장 등이 강연자로 나서 각국의 사회제도와 세대 간 상호 교류에 대해 집중 논의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9월에 개최되는 각 교단들의 총회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언론회는 총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모임이 되어선 안 된다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총회인 만큼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룩을 유지하는 총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 사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주변국들의 대응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경의 환찬희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찬희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홋카이도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가서 일본 국민들도 매우 놀랐을 텐데요. 연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주일에 전해진 북한 핵실험 뉴스를 일본에서도 속보로 계속 방송했습니다. 최근 미사일에 연이어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도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일본은 세계 유일의 핵피해국이므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핵에 대한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인데요. 평소에도 일본은 지진과 안보에 대한 위협 때문에 관련 훈련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훈련이 좀 더 강화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평소에 지진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사일 대피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났을 때 홋카이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일본에서의 안보 의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불안 상황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좀 더 냉정한 분별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 번 더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크리스천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가 하루속히 평온을 찾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그리고 북한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고 온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평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이) 되면 교계는 각 교단별로 총회가 마련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총회장 선출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각 교단의 총회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총회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각 교단별 총회 일정 궁금한데요. 어떤 교단이 제일 먼저 총회를 치릅니까? 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이 이미 5월에 총회를 치른 상태인 것을 제외하면 이번에 9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가장 먼저 총회를 열게 됩니다. 일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정 대신은 9월 11일부터 14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총회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섬김으로 행복한 총회로 정해졌습니다. 네. 9월 교단 총회의 시작은 예장 대신에 열게 됐는데요. 10일이면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총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가 필요하겠고요. 네. 총회하면 무엇보다도 선거가 꽃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열리는 예장 대신의 경우 어떤 경쟁자들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까? 네, 총회장에는 제자교회 유충국 목사가 지금 등록을 마쳤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자동으로 추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장 대신은 추대 형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특별한 선거 감시 활동이 없었던 것이 또 큰 특징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서 이번 총회 때 열리게 될 총회장 이취임식에 보다 내실 있게 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이 취임식은 총회 둘째 날이죠. 12일 날 열리게 됩니다. 네, 다른 교단의 일정과 또 총회 내용도 궁금한데요. 먼저 예장 통합 총회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는 특별히 18일부터 시작되는 9월 넷째 주에 많은 교단들의 총회 일정이 몰려 있는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제102회기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재 부총회장 상현교회 최기양 목사가 추대될 예정이고요. 관심이 모이는 부총회장 선거에는 총 5명이 이 후보를 마쳤습니다. 기호 순으로 살펴보면요. 서울 강동노회 비전교회 정도출 목사, 서울 동남노회 동부제일교회 이문빈 목사, 그리고 서울 서남노회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 안양노회 평촌교회 리명성 목사, 서울 강남노회 하이기쁨교회 조병호 목사가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요. 유독교회 이현범 장로가 단독 출마를 마쳤습니다. 예장통합 부총회장 선거의 경우 이 후보한 목회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교단 차원에서도 선거가 과열될 것을 우려해서 공명선거를 위한 모임을 갖고 또 공명선거 지킴이 활동을 벌이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좀 이어갔습니다. 차기 교단을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예장 통합 5명의 목사 부총장 후보가 등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결과를 한번 주목해 봐야겠고요. 다음으로 장로교 최대 교단 중 하나인 합동 측 총회도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2회기 총회는요. 같은 날이죠.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예장 합동의 경우에도요. 굉장히 선거가 또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 부총회장 3명, 장로 부총회장 4명 등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상태고요. 또 총회 총무 6명까지도 힘겨운 경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회장에는 동산교회 전계현 목사가 자동으로 또 추대될 예정이고요. 목사 부총회장에는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기호 1번, 또 부산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가 기호 2번, 울산 대암교회 백광식 목사가 기호 3번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올해 예장합동은 총무 선거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총 6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가장 먼저 한산제일교회 정진모 목사, 광주 왕성교회 노경수 목사, 군산 안디옥교회 김정식 목사, 제천 성도교회 이석원 목사, 그리고 목포 예손교회 최우식 목사, 인천 세소망교회 김영남 목사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예장합동은 올해 처음으로 또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기표소도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시켜서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보다 원활한 선거 진행이 이룰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교단도 그렇지만 예장 합동은 특별히 눈여겨볼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특별한 곳에서 총회를 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제107차 정기총회를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죠. 바로 평창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될 이번 총회는 그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주제가 또 설정됐습니다. 제73회 총회장 후보로 꿈의 교회 안익문 목사와 새소망 침례교회 박종철 목사가 경합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별히 기침총회는 이번 총회를 사업총회, 또 축제총회로 열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요. 유관재 총회장은 평창총회는 미 남침례교 총회처럼 축제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사역 박람회와 같이 각 기관과 또 교단 내 단체들의 사역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사역 부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 밖의 다른 교단들의 총회 일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제102회기 총회를 엽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풍암계림교회 윤세관 목사가 입후보를 했는데요. 목사, 장로 부총회장은 사실 아쉽게도 아직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 가봐야 이제 상황을 저희가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장은 한편 선교 박람회를 열고 20개 기관의 홍보 기회를 제공할 또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 고시는요, 9월 19일부터 22일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를 주제로 제67회 총회를 엽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남부산노회 대한교회 김상성 목사가 단일 추천이 됐고요.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동부산 연산중앙교회 김성복 목사, 북부산 양산교회 신수인 목사, 충청 하나교회 오병욱 목사 등 3명이 출마할 예정입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성동교회 신대종 장로가 단일 추천됐습니다. 네, 9월 열리게 될 각 교단 총회 일정과 주요 내용들을 좀 점검해 봤는데요. 네.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 선거가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교단에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길 먼저 기대해야겠고요. 네. 이번에는 총회 논의가 될 주요 내용들을 한 발 앞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얼마 전 출범한 한국기독교연합. 이 한교연과 관련된 결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사실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인데요. 진통 끝에 지난달 16일 한국기독교연합 한기연이 창립을 했습니다. 한기연은 연합운동을 좀 주도적으로 펼쳐왔던 주요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교총과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이 통합을 한 단체인데요. 이번 연합체의 구성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대신과 합신 등 46개 교단이 마음을 모은 상태입니다. 일단 출범은 했지만요. 일단 이번에 9월에 열리는 교단총회에서 사실 총대들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교단이 연합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임원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사실은 우세하긴 한데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현장에 가서 신앙 노선이 다른 교단과 함께 이 한기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제4의 연합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사실은 없지 않은 상황이어서 9월에 열리는 총회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의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총회 기후개혁과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다뤄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장 통합의 경우에는 8월 초까지 접수된 헌의안을 좀 살펴보면 선거제도의 개선, 그리고 총회기구 축소 조정권 등이 현재 헌의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총회장을 1년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개선안이 눈에 띕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총회 임원 선거 조례, 또 시행 세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1년간 안식년을 얻어서 총회장으로 취임하고 그 기간에서는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역시나 총회가 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총대들이 어떠한 의견을 좀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총회 재심 재판국과 총회 기소위원회를 폐지하는 건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소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겠죠. 또 예장합동의 경우에는 국내 선교부 통합건이 이번에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법속무대책위원회 부설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장 대신에서도 목회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총장 임기를 1회 연임하는 내용의 헌의안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종교 50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총회 기간 동안 특별한 순서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장로교단에서 특별한 순서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장통합은 총회 3일째인 수요일 저녁 에큐메니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이 시간을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로 지키고요. 종교개혁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순서를 갖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예장합동 역시 총회 기간 내내 종교개혁 500주년의 메시지를 담은 개혁의 메시지 축하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특별히 그 신학교 관련 내용도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단마다 신학교를 향한 개혁 의지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장통합은 지난해 목회 후보생 수급 조절을 위해서 신학대학원 정원을 3년에 걸쳐 매년 4%씩 감축한다라는 결의를 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올해는 또 교단 산하 7개 신학교를 하나의 신학교로 운영하는 방안이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논의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의 경우에도 총신대 관련 쟁점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총회 쪽과 총신 간의 갈등 사실 오랫동안 좀 이어져 왔었는데 20개월 가까이 이사 자리가 공석으로 해결되지 않자 문제 해결이 결국 교육부 쪽으로 좀 넘어갔었죠. 네.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개방이사 3인과 일반이사 7인에 대한 임원 취임을 승인을 했는데 모든 인원이 지금 총신 쪽 인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총회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다룰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총회 전까지 어떠한 의견이 좀 이어질지 또 총회 기간 안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논쟁이 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총회는 다뤄야 될 순서도 많고 내용도 참 많아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특별히 짚어볼 헌의안들 있습니까? 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장통합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는 인권 조례안이 성경과 모순되는지 이 여부를 좀 밝혀서요. 관련돼서 문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제정하지 않도록 제청해달라는 건 등이 올라와 있고요. 또 종교와 국가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도록 국회에 청원해달라는 건 굉장히 또 종교와 정치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관련돼서 총대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곡식 행사를 주일에서 토요일 혹은 평일로 변경해달라는 건 등이 또 헌의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신 총회의 경우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죠. 교단 명칭 사용에 관해서 자세한 논의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병원인 침례병원 파산 관련해서요. 어떻게 좀 모금 운동 등의 가능한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각 교단 총회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결정들을 잘 내릴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새로 출발한 계절, 이 9월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